선거 전에 명태균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정원호 후보 대변인 된 걸 들으셨나 봐. 저한테 막 이야기하신 게 임세인 씨, 정원호 씨 질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론조사상을 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아이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이 여론조사 왜곡이 되어 있다.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정원호 후보가 질 건데 오세훈 씨가 유죄 판결 나기 때문에 재선거가 이루어질 거다. 재선거 치러진 거를 염두에 두고 도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걔도 날아간다고. 선거 결과 나오니까 어머 명태균 씨 말이 맞았네? 지금 재판을 보면은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이 오세훈한테 불리한 진술을 지금 증언으로 해놨어요. 오세훈과 만났고 만난 자리에서 도와달라고 했으면서 여론조사 비용은 자기 후원자가 내겠다고 했다라는 말을 오세훈이 직접 했다라는 거를. 네, 노 변호사님 17일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특검이 구형을 했는데 좀 이게 세게 나온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래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 예,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일단 형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정도면 사실은 그냥 잘 한 거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거다.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 그러니까 이게 당선 무효도 되지만 그 공직선거에 앞으로 출마할 수 있는 그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전받았던 비용 있잖아요. 선거 보전 비용. 네, 그것도 다 돌려줘야 되고 막 이래요. 그게 서울시장은 수십억 원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이제 그 건과 관련해서 선거를 치러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번 건은 사실 당선 무효형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100만 원 이상 사실 받기가 쉽죠. 지금 1년 6개월이나 구형했으니까. 왜냐하면 무죄만 아니면. 근데 사실은 김건희 씨랑 명태균 씨 관련은 지난번에 선거에서 그랬죠. 다 무죄가 나와버려서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건은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죠? 그 김한정 씨가 정확하게 진술을 해줬고 또 실제 그 돈이 그렇게 갔다는 게 다 증거 자료로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유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좀 시각이거든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거는 윤석열, 김건희도 받았고 그랬죠. 그거를 준 사람 명태균 씨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1심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 여론조사 수수 관련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안이 좀 내용이 다르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사실은 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뉴스타파에서 2024년 11월 달경에 가장 최초 보도를 했었어요. 이명성 기자가 했잖아요. 네네. 봉지욱 선배랑 같이 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된다. 네,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내란을 일으키기 한 달 반 전에 최초 보도를 했는데 이 비용, 여론조사 비용이 3,300만 원이란 것도 당시에 뉴스타파 팀이 밝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김한정 씨랑 강혜경 씨 통화 내용을 듣게 되면서 김한정 씨가 혹시 돈을 입금한 내역이 남아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강혜경 씨 계좌에 김한정 씨 이름이 여러 번 확인됐고 그걸 추합하다 보니까 3,300만 원이 2021년 그 보궐선거 무렵에 입금된 게 확인된 겁니다.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를 만난 건 맞지만 좀 이상해서 관계를 끊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활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인데 중요한 건 뉴스타파에서 당시에 공개한 이 오세훈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강혜경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잖아요. 네. 그때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그 통화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막 논란이 되기 시작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었거든요. 언급되지 않았을 무렵에 김한정 씨가 스스로 내가 오세훈 시장 때문에 명시를 알게 됐다라면서 약간 원망한 듯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대납까지 이어졌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024년 9월 달에 뉴스토마토가 최초로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를 9월 6일인가 뭐 그렇게 최초 보도를 했고 그 이후에 이게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김한정 씨, 오세훈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가 통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많이 하면서 옛날 이야기들을 한 거죠. 202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를 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뭐 김영선 전 의원조차도 내가 명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소개시켜 줬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기는 여론조사를 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탁을 했다는 것도
법정에서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전부 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혐의를 지금 인정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거 맞습니다. 노 변호사님, 근데 오세훈 시장은 자꾸 정치공작 얘기를 하거든요. 뭐 기획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윤석열 정권 때 네, 이게 맞아요. 수사가 들어간 거 맞잖아요. 네. 창원지검에서 윤석열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제 기억에 이듬해 한 1월경부터 오세훈 시장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지시한 수사입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네. 확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죠. 네. 그렇지만 명태균 씨는 오세훈은 무조건 유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오세훈 씨 말을 사실 명태균 씨 말을 잘 안 믿지만 명태균 씨가 좀 특이한 건 있어요. 제가 그때 구치소에 명태균 씨가 구치소에 네. 수감되어 있을 때 네. 그때 갔었었는데 3번인가 접견을 갔었었는데 오세훈 씨가 이것 때문에 큰일 날 거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있으면 분명히 기소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때가 오세훈 사무실이 압수수색하던 날이었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홍준표 시장은 살려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아마 살려주는 쪽으로 갑니다. 구치소 이렇게 구치소 접견 때 그 네.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홍준표는 살려주냐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은 어차피 이제 안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홍준표 그러니까 대선 그때 이제 경선이 막 섞어서 말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검찰로 안 갑니다. 이제 대구 이래요. 경찰청으로 사건을 근데 진짜로 보냈습니다. 사건이 예. 대구 경찰청으로 갔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사실은 다 맞아 떨어지는 그걸 내가 들어가지고 이게 나는 검찰하고 분명히 명태균 씨가 뭐가 있다. 근데 이 생각을 했고 그 검찰하고 뭐가 있다는 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 윤석열과 라인에서 뭔가 좀 조율된 게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은 연결을 해서 했는데 그런 그건 의심을, 확신적으로 의심을 말할 수 하신 있는 건 거죠.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선 의원도 말했고 김한정 씨도 말했지만 이게 그 김건희 씨 사건에서 무죄 나온 거하고 좀 다릅니다. 예. 김건희 씨 사건에서 무죄를 내리게 된 거는 그쪽에서 먼저 이런 걸 요청하거나 뭐 이런 걸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이제 이런 거가 먼저 사실은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없었다. 예. 그런 거가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무죄를 뭐 근거로 만드는 그 법리였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실제 돈이 갔잖아요. 네. 돈이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그냥 명태균 씨가 알아서 그냥 혼자 좀 해서 뭐 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 돈이 왜 갔겠습니까? 그거는 대가라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대가성이 실시한. 있다. 네. 그래서 네. 김한정 씨의 증언이 매우 중요했는데 김한정 씨는 지금 유죄 취지로 좀 증언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네. 돈을 입금하고 그 비공표 여론조사가 만들어집니다. 오세훈 네. 시장에게 근데 유리하게.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게 저희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물증 앞에서는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정형학 녹취록이 있다면 이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는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 녹취록이 있는데 그 녹음 파일의 핵심 부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얘 오세훈이 만나고 뭐라는 줄 알아? 처음 만나고 네. 김영선이 앞장서갖고 만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쵸.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은 아니 그쵸. 입니다. 네, 네. 근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쵸. 그러니까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오세훈이 벌써 몸 딱 도살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때 엮인 거 아니야. 아이고. 아니 이건 그래 내가 진짜. 그냥 안 있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 딱히 전화가 며칠 전에 한번 왔어. 네네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본래 걔 전화 안 받거든. 네, 근데 네. 무슨 시끄러우니까 내가 전화를 받았지. 네네. 그래 내가 목소리 딱 알았지. 네. 그래 웬일이고 이랬더니 아 형님 오세훈이 내 얘기 하지 마이소. 난 형님한테 말씀했습니다. 이래. 아 오세훈이가 왜 지희가 이해를 해? 지가 떠들어댔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쵸. 아 그래서 야 이 새끼 니 지금 뭔 소리 하나? 나 명태균이니까 있어. 저 좀 주세요. 면책 특권이 있는 일반한테 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막 그런 걸 왜 나보고 얘기를 하냐? 네네. 나 몰라. 그리고 저 오세훈이고 저 강철원이고 기다려 그거 저거 다 해주는지도 모르고 네네. 맞아요. 은혜도 몰라. 그것들을 상정할 음, 것도 없어. 음,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는 거로 이해가 된 거야. 네네네네네. 검찰이 제출이 됐고 이게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이 됐죠. 이 네, 부분이 네, 증거로 채택이 왜냐하면 녹음 파일에 뭐 조작도 없고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이게 녹음된 거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 녹취록 증거 인정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어떻게 판사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예. 제3자인데 예.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증인이잖아요. 예. 이 사람의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이제 들려오는데 예.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려면은 김한정 스스로도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예. 법원에서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 법정에서도 김한정 씨가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 또 그 플러스 김영선 의원도 예. 강혜경 씨랑 같이 사실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갔었을 때 예.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또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부인하거나 부정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녹취록에 제가 볼 때 이 표현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없고 그러니까 만나보시죠. 여기서 누가 자신에게 만나보시죠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 맥락상 보면 오세훈 시장 같은데요. 네네. 그죠? 김한정 씨 말을 잘 뜯어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김한정 본인에게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세훈이 벌써 몸을 딱 도사리는 거지. 네. 이거 도사린다는 표현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 도사린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불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는 숨어 있고 네네. 이렇게 뭉클이고 숨어 있고 네.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네네. 예, 이 도사린다는 표현 이거 여기서 딱 봤는데 이 도살인다는 네. 표현이 나오는 게 2024년 9월 10일 녹취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에 가까운 김한정 씨의 말이라고 저희는 본 그러니까 겁니다. 언론에 한 줄 안 나왔을 때 한 얘기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네. 2024년 9월 10일자 이 녹취에서 명태균이 김한정에게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 이건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 네. 명태균이 했다는 말을 지금 맞습니다. 전해주는 거잖아요. 네. 강혜경 씨에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은 오세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예. 오세훈 시장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중인데 본인이 직접 명태균을 만날 수는 없어서 김한정을 내보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그 당시에 이준석 씨가 왜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을 명태균 씨가 도와서 뭔가 해보려고 예. 하다가 예. 나중에 이준석으로 갈아타게 되거든요. 왜 갈아타게 되는가가 사실 여기랑 연결해가지고 나와요. 예. 그러면서 어쨌든 명태균은 자기가 그 오세훈 시장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윤석열 다음 타자로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내가 또 한 번 영화를 누리겠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고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세훈이었고 그 다음에 이준석으로 간다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녹취록 내용 중에 김한정 씨가 은혜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줬는데 그 얘들이 은혜를 몰랐는데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상대방은 오세훈 측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강철원 이분은 이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그것들 상종할 것도 없어. 은혜도 말 굉장히 좀 약간 화를 내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이게 저희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이 녹취는 2024년 10월인데 예. 이제 뭐 명태균 게이트가 굉장히 전국을 흔들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근데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랑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 예. 녹취를 봤을 때. 그래서 본인은 그냥 자발적으로 이 여론조사 비용을 낸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알리바이를 만든 듯한 바로 아닌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강기현 씨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선을 긋는 듯한 예, 갑자기. 이거는 이제 10월 14일 명태균 게이트가 상당히 커지기 시작할 때예요. 예, 9월에는 전혀 다른 스탠스였는데 10월부터 말을 바꾸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김한정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강혜경 씨와 함께 여론조사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오세훈이 다음 대선에 나가면 그 목적을 위해서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려고 실제 진행이 됐다고면서요. 예. 이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랑 굉장히 가깝게 네. 지내잖아요. 예. 같이 뭐 어디 놀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 여론조사가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목격한 모양입니다. 네. 강혜경 씨한테 들은 얘기도 많고. 그래서 강혜경 씨가 어쨌든 실무자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론조사를 해보자. 여론조사를 차려서 회사를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지만 이게 뭐 녹음 파일이랄지 송금 내역 물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방어를 할지 일단 모르는 일이다. 라는 거잖아요. 나는 모르는 일이고 김한정 씨도 아마 우리가 그때 반박을 받았을 때 그거 내가 보려고 여론조사 내가 보려고 내가 그거 한 거고 돈 준 거야. 그리고 그거는 내가 준 거는 여론조사 비용 아니야고도 처음에 반박이 그랬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나는 모른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2024년 9월 10일 날 그 녹취는 이제 이게 토마토를 통해 가지고 말을 할까 말까 예. 하던 그런 타임이어가지고 김한정 씨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그냥 솔직하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이고 이게 토마토를 통해 가지고 강혜경 씨의 주장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예. 난리가 나니까 이제 나까지 걸려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한정 씨가 그때부터 약간 거짓말 하면서 나는 오세훈 씨하고 아무 상관없고 이 건하고 무관하다는 걸 주장하려고 계속 이런 톤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 사람들 모르는 일이고 자기네끼리 알아서 했나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돈 같은 거 없다 그랬는데 강혜경 씨가 돈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입금한 내역을 막 보여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 되게 맨날 말이 다 바뀌고 다 틀렸다는 게 확인이 됐고 예. 김한정 씨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오세훈 시장한테 사실은 배신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뭐 김한정 씨를 브로커 비슷하게 이제 취급을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김한정 씨가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나는 도대체 제가 너한테 왜 브로커 취급을 당하냐 해서 되게 화를 많이 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스탠스가 바뀌어가지고 또 김한정 씨가 이 상황을 얘기를 해줬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강혜경 씨는 사실은 처음에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괜찮은 네. 것 같아. 그리고 명태균 씨하고 해보니까 돈이 될 것 같아. 아니 그때 이제 김한정 씨가 보기에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있고. 효과를 예, 예. 큰 효과를 큰 덕을 봤으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기는 예. 여론조사를 요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장난치니까 돈이 되더라.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오세훈 씨도 그런 식으로 잘해주겠다. 내가 시장만 되면 잘해주겠다 해서 명태균 씨는 나중에 서울시에서 여론조사 원래 기본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걸 받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걸 다 안 해줘서 화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사실 상대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그럼요. 이기느냐 예. 마느냐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전에 실제로 나경원 의원하고도 이렇게 서로 네, 좀 맞습니다. 경쟁을 그게 있었는데 했고. 당시에 보면 여론조사를 해준 날짜 이게 지금 자료 3번에 있네요. 예, 지금 예. 저희가 그때 기사를 급하게 쓰느라 제가 엑셀로 만든 그 좀 약간 어설픈 표를 지금 들고 왔는데요. 그 보면 이거 입금하고- 당시에 만든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기사를 썼을 당시에 그때는 진짜 매일매일 바쁘게 네, 들어갈 바쁘게 때라. 예. 주말도 없이 이랬을 당시에 김한정 씨가 입금을 하고 진짜 얼마 안 있다가 비공표 여론조사가 만들어집니다. 오세훈 씨에게 유리하게. 예. 그리고 또 입금되고 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단일화 이전에 4번에 입금하고 단일화 되고 나서 한 번 입금된 예.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단일화된 이후에는 또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론조사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기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봉주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한정 씨의 증언을 좀 반박할 만한 어떤 정황이 또 있습니다. 예. 김한정 씨는 자기가 보려고 돈을 줬다. 여론조사에 그런 얘기를 의한 이렇게 했어요. 얘기했는데 네, 그게 자기가 말이 안 보려고. 되는 게 명태균 씨가 언론에 얘기하는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김한정 씨한테는 돈을 준 이후로부터 한 달 뒤에 여론조사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한달 그러니까 김한정을 뒤에. 네. 위한 여론조사 의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한참 뒤에 김한정 씨에게 이 조사 보고서를 넘겨준 거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현재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초질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정황들이 전부 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불리합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비용 전체를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좀 안 맞긴 한데요. 네. 그렇죠. 그 명씨 얘기를 또 들어보니 이게 5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혜경 씨 입금 내역으로는 예. 3,300만 원이 확인이 돼서 예. 그만큼 금액이 기소된 거다. 자기가 만약에 더 그 어떤 뭔가 증거를 내세웠으면 5천만 원이 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이제 할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단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정치 특검의 정치적인 조작 기소다. 조작 기소다. 이 얘기를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네.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오세훈 씨도 변호사니까 네. 이게 좀 위험하다는 걸 스스로 이제 알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서울시장이 이번에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소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못했는데 당선이 되고 나니까 내가 당선이 안 되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였고 내가 당선이 돼도 나를 당선 무용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본인이 이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고 결국 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거지. 나는 갈 수 있다 이런데 이런 주장을 해보려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많아서 네. 그렇게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네. 게다가 1년 6개월 구형했는데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무죄로 해주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 올해 오세훈 서울시장 그 휴대폰이잖아요. 플래시했잖아요. 거기서 비공표 여론조사 명태균 씨 나왔어요.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네, 아마 서울시장 공간이랑 서울시장 집무실 압수수색할 때 본인이 아마 휴대전화 5대인가 6대를 줬다. 그때 8대인가 네, 6대인가 그렇게 얘기를 그랬던 것 했는데 같은데. 거기서 네. 오히려 이제 이게 명태균 씨 얘기예요. 내가 조사받으러 가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폰에 그 휴대전화에서 나온 그 포렌식 자료에서 증거가 나오더라. 뭐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네.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은 네. 아니 그 당시 서울을 치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보고서를 보내기 때문에 네. 누가 보낸지도 모르고 하니 이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그러니까 명 씨가 보냈다는 증거는 없지 않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 공직선거법 이 재판은 633 원칙이 있다면서요? 네네. 원래는 네.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안에 하고 네. 3개월 그러니까 안에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633.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게 막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네. 않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1심 때까지 사실은 되게 시간이 많이 네. 걸렸고 수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2심, 3심이 그렇게 늘어질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씨는 천천히 하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예. 그렇지만 그게 이렇게 막 받아들여지고 그러지는 않고 요즘에 특히 이 기한을 지킵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빨리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오세훈 시장은 정치특검의 정치 기소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무죄를 당연히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저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 했던 해명이 있어요. 이게 반론 차원에서 당시 영상 자료 5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김한정 사장님이라는 분이 추후에 3,400만 원을 뭐 줬다. 혹은 또 뭐 그 이상의 액수가 갔다 하는 거를 저로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도 아, 이분이 또 이렇게 사고를 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고 친 적이 또 있나 봅니다. 또 사고 쳤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있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도 요거 아까 그걸로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문장이 저는 되게 가슴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끝났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원래 끝났다? 그럼 그전에는 명태균 씨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말의 전제. 그러니까 만난 거는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한 두 차례 만난 거 그냥 인정한다고. 단순히 만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막 인연이 있다 그러지는 않는데 어쨌든 게다가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여기서 그걸로라고 하는 건 결국은 김한정 씨가 3,300만 원 주고 끝냈다 이렇게 사실 들리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그러면 있죠. 왜 여지도 3,300만 원 있죠. 줬느냐. 이제 이거 결국은 그 대가성으로 명태균 씨가 돈 달라고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되게 위험한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김한정 씨랑 인물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스폰서로 알려진 분인데 그냥 단순한 스폰서는 아니었죠. 네, 이분이 사단법인 공생학교, 공생과 상생학교, 그래서 저희가 공생학교로 줄여서 말했는데 여기가 그 사단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오세훈 캠프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분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여러 그 서울시 기관들의 이사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서울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김한정 씨가 돈을 대납한 이유에 이런 것도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없을 때는 그 사단법인 공생학교에 모여 있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이제 뭐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에 뭐 사장이나 이성 실제로 그때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게 어디 있는데 다 됐는데 그분들이 이번 선거에 다 나타났다고 그러던데 다시. 최근에 다 사퇴를 하고 선거 캠프로 들어가가지고. 네, 맞아요. 또 어떤 일처럼 다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최근 보도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수사 결과로 드러난 건데 김한정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캠프 그 당시에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 부근에서 카드 결제를 한 내역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그런 스폰서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왜 스폰을 해주겠어요?
그게 아주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이 돈을 왜 자꾸 스폰을 해주고 왜 뭔가 계속해서 관계를 갖겠어요. 이게 둘 간에 뭔가 그러니까 게다가 뭐 김한정 씨가 무슨 사회사업가도 아니고 또 그 전에 뭐 공적으로 뭔가 활동하던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우리들이 의심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뭐 2심, 3심이 확정된다고 하면 선거를 다시 하는 건가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없는 거니까 이제 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해야 되겠죠. 당선이 무효가 된 거니까. 그거 언제 합니까? 내년 4월 뭐 재보선 재보궐 이런 얘기도 있으면 그거랑 맞춰가지고 하겠죠. 명태균 씨는 진짜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명태균 씨는 확신해요. 계속해서 오세훈은 무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게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 봤더니 아까 이제 그랬는데 명태균 씨는 검찰하고 계속 관계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검찰로부터 자료가 뭐가 있는지 검찰의 증거가 뭔지를 좀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왜 수사를 안 할까요? 저희가 그때 보도를 했을 때 보면 오세훈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오랜 기간 받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네, 계속 그게 사건 번호는 만들어진 상태인데 계속 대구에만 있고 특검에 제대로 넘어오지 않았던 건지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사도 좀 진척됐으면 좋겠어요. 진척이 안 된다고 어떻게 보세요? 진척이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명태균 씨가 호언장담을 해요. 아 그래요? 아예 수사가 그리고 왜 그러냐 봤더니 그 당시에 명태균 씨하고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가 또 갑자기 중간에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막 욕하다가 그게 아마 중간에 뭔가 좀 딜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아니 근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변론으로 치고 검찰이 특검이 이걸 왜 수사를 안 했을까 그런 의문이 남는 거죠. 왜 오세훈 시장만 그렇게 했을까? 바로 그거죠. 그거 좀 미스터리한 영역인데요.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은 제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또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지금 너무 잊혀져가지고요. 없던 일이 됐어요. 맞아요. 홍준표 전 시장도 마찬가지로 측근들의 녹음 파일이 다 뉴스타파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납한 그 내역도 있고 똑같습니다. 관계자들이 막 도망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아들 친구인가 뭐 그랬던 사람들 사실 되게 중요한 그렇죠. 홍 전 시장은 심지어 그 아들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 그 여론조사에 비용을 납부한 대납한 사람이 대구시 공무원이었다가 또 임기제 공무원. 금방 이제 사퇴해버리고 맞아요. 모든 걸 다 꼬리자리게 해버리고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걸 뭐 공익신고한 그 강혜경 씨도 그렇고 김태열 전 소장님도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자재 마트에서. 그래서 그 자정쯤 일이 끝나실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하루하루 생활비 벌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 전해 들었고 김태열 소장님도 그게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인력 사무실에 나가는데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사실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법원을 다니고 뭐 검찰에 끌려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벌이를 못 하고 있다고 해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로 지정을 한 분들인데 생활고를 겪고 있으니까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 다음 달 20일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구형의 의미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징역 1년 6개월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중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한 것이고 이 정도 구형을 했다는 것은 특검 입장에서는 적어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주세요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이 정도 구형했으면 유죄가 나온다면은 최소 벌금 3천 이상 나오지 않겠냐. 아니면 뭐 징역 한 6개월에 집행유예를 뭐 한 2년 정도 붙이는 식으로 나오든지.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 구형했고 유죄가 나온다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법조계 평가들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원래 7월 22일 날 선고일인데 이게 또 변경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못 들었는데요. 뭐 일부 언론에 이렇게 변경됐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7월 22일 선고가
잡히면 바뀌거나 특별한 이유가 선고기일도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고인이라든지 예. 또는 검사 측에서 예. 추가적인 증거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라든지 추가적인 의견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일을 한 번만 더 열어주십시오 하면 기일을 한 번 더 열고 거기에 맞춰서 선고기일을 뒤로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없진 않습니다. 예. 잘 없지만. 예, 통상의 범주안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거나 뭐 벌금 3천만 원이거나 이런 정도의 통상의 범주에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 법원이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예상을 깨고 이상한 판결이 나올 때가 가끔 있었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어 왔는데 사법부에 대해서 참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기록을 다 검토한 건 아니니까요. 보도들을 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100%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과거에 이제 전 김건희의 명태균 관련된 그 여론조사 받고 공천 준 거. 네. 이것도 이게 무죄가 나왔지만 예. 그 무죄가 나왔는데 전 그 무죄 판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 판결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공천이라는 것을 준 거하고 돈을 준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거는 막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변명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공천이라는 게 공심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건데 이게 내가 한마디 한다고 바로 결정이 된 거냐. 예. 공천이라는 게 경제적 이익으로 뭐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냐라든지 예. 이런 법리적인 다툼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돈을 준 거예요, 그냥 딱. 3,300만 원 보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뭐 오세훈이 누굴 공천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이 딱 떨어진다. 예. 돈이잖아요, 이건. 예. 그러니까 그쵸.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딱 하나 3,300만 원을 김한정이 보내는데 그럼 그걸 오세훈이 알았냐?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쵸. 이게 네. 후원회장이었던 그 김한정에게 사실상 이제 돈을 제공받은 건데 몰랐다라고 하면 몰랐고 왔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신의 범죄가 아니다라는 건데 네, 그렇죠. 그게 법원에서 근데-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뭐 문자 메시지 서로 주고받은 거라든지 예. 통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보도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건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법조인들의 일반 시각이에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네. 거다. 근데 결과적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올해 안에 유죄가 결정날 수도 있을까요? 원래 이제 확정 판결. 633을 그 특검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네.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그리고 대법 3개월인데 네. 이거는 훈시 규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훈시 규정하고 반대되는 게 강행 규정이라는 건데 네. 강행 규정은 강제력이 있어서 무조건 지켜야 되고 예. 훈시 규정은 웬만하면 좀 지켜줘. 안 지켜도 어쩔 수 없지만 예. 이런 내용이라서 예. 이 633 규정이 공직선거법에도 있지만 대체로 안 지켜졌고 네, 그렇죠. 특검법에 이걸 별도로 규정해서 이제 그 무게를 더한 것이긴 하지만 네. 현재 1심도 지금 6개월은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드시 지켜진다. 지켜지면 좋겠지만 반드시 지켜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상 훈시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뭐 633 원칙에 따라서 올해 안에 혹은 또 내년 초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네. 사안이 매우 단순하다. 예. 돈 보낸 증거는 이건 다 있잖아요. 예.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예. 오세훈이 이걸 알았냐 몰랐느냐만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안은 단순하다. 그리고 알았다고 보여지는 수많은 뭐 메시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안이 단순한 거는 빨리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훈시 규정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있는 규정을 다시 한번 특검법에다 옮겨서 적어놨다는 거는 예. 무겁게 생각하라는 의미니까 법원도 이걸 좀 더 무겁게 생각할 거다. 일반 훈시 규정보다. 네. 그렇다면은 뭐 내년 초 정도나 이렇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근데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어제 YTN에 출연해서 예상한 만큼의 구형이 나왔다. 정치 검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특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명특검. 하명특검이 하명수사에서 하명한 결과를 냈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본인의 사실상 이제 무죄를 확신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오세훈 시장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된 게 명태균 씨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그 문제가 도출이 되고 언론에서 보도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명태균 민주당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그쪽에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 선거 저 선거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해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슨 하명을 해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명태균 씨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오세훈은 유죄다. 유죄가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딱 떨어지는 유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본인이 이제 과거에 했던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하는 거여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명태균 씨의 말을 뭐 다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것까지 뭐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뭐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는 명태균 안 만났다 그랬다가 뭐 말이 오히려 명태균의 얘기가 더 맞는 것으로 사실상 다 증명이 됐잖아요. 네네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당히 좀 많은 증거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